자, 첫 번째 트렁크 모빌리티 테스트를 할 텐데, 자, 첫 번째, 두 번째 플렉션 익스텐션은 결과적인 겁니다. 이 친구를 수정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이 두 친구의 수정을 먼저 만들어 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즉, 이 친구들은 장기적으로 접근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장기적이다. 즉, 시상면상의 정렬이 깨져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로테이션과 레터럴 플렉션, 즉 수평면과 관상면에서의 틀어짐을 잡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친구들이 잡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로테이션의 주동근이 어디 있어요? 트렁크 로테이션의 주동근. 그렇죠. IO와 EO가 되겠죠. 그 다음에 레터럴 플렉션의 주동근이 어디 있어요? QL 있죠. 즉 앞에 친구와 뒤에 친구, 코어의 앞뒤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의 불균형이 뭘 만든 거예요? 시상면상의 불균형이 나타나게 만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잡기 쉬운 목표를 가지고 이 친구들부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 운동을 해주시는 것을 항상 추천합니다. 그러면 로테이션 테스트와 트렁크 파트의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자, 그러면 선생님 한 번만 나와 보시겠어요? 자, 이때 선생님 가장 많이 나타나는 보상작용이 뭐 있었죠? 지금 트렁크 파트, 그쵸? 검사할 건데 대부분 요 골반 리듬에 의해서 골반에서 회전이 일어나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요? 무릎의 위치가 바뀌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무릎의 위치가 변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주느냐? 양 다리를 핀 상태에서 여기에 무게를 실으세요. 다리 쪽에. 그렇죠. 그러면 양발에 무게를 실었기 때문에 최대한 골반이 고정이 되겠죠. 이해되셨죠? 얘를 고정하지 않고 그냥 회전을 하게 되면 엉덩이가 움직일 겁니다. 그 말은 트렁크의 검사가 아니라 요 골반까지 가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상작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하체에 무게를 실어줍니다. 양발로 강하게 밟고 있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어깨뼈에서도 선생님 프로트랙션, 리트랙션 나타날 수 있겠죠. 그거의 보상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쪽에 어깨에 손을 올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더 추천하는 게 있죠. 하나 더. 이런 봉이 있다면 봉을 사용하시는 것을 제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선생님 팔 뒤쪽으로 해서 봉을 잡아보세요. 아니, 팔. 오케이. 팩 포지션에서. 자, 이때도 마찬가지 가장 보상작용이 많이 나타나는 게 손목입니다. 손목. 그래서 손목에 걸쳐줍니다. 양쪽. 이해되셨죠? 그리고 선생님 최대한 편안하게, 제일 편안하게. 편해요, 지금? 자, 이때 선생님 높이 한번 보세요. 좌우 높이. 완전 수평이에요? 그렇죠.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봉을 썼을 때. 또한 정렬 손상이죠, 지금. 지금 가만히 있는데 지금 위치가 다르다, 높이가 다르다는 정렬 손상이에요. 혹은 선생님 위에서 봤을 때 앞뒤가 다르다는 것은 뭐예요? 위에서 딱 봤는데 이쪽은 뒤로 나와 있고 이쪽은 앞으로 가 있다. 이미 회전 손상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움직임 패턴을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봉이 있다면. 잘 보세요. 선생님 오른쪽 로테이션 해보세요. 자, 봉의 높이가 어떻게 변해가요? 지금 이쪽이 낮아지고 있죠. 그 말은 움직일 때 몸이 뒤로 간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트렁크 익스텐서가 플렉서보다 우세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로테이션 왼쪽으로 가볼게요. 자, 이때 봉이 보세요. 가는 방향의 봉이 아래쪽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로테이터들 중에서도 백 머슬과 앞에 있는 머슬, 플렉서 머슬들이 우세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봉을 사용하시는 것을 가장 크게 추천합니다. 그 다음 로테이션 검사를 할 텐데 뒷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잘 보세요. 가장 쉽게 로테이션 검사할 수 있는 방법, 로테이션 한번 해보세요. 최대로 해보세요. 최대. 오케이. 했을 때 이 봉에 최대한 가깝게 제가 이렇게 정중앙에 씁니다. 그러면 봉과 나의 어깨 거리가 요거밖에 안 되죠. 반대쪽 가볼게요. 오케이. 여기도 요만큼. 선생님은 레벨 1, 2 아주 잘 듣고 잘 수정했나 봐요. 완전 대칭하죠. 아주 좋은 상태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가동 범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준을 보면 40에서 45도라고 말하죠. 근데 선생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다 다르죠. 그럼 어머니 아버지가 다르다는 얘기는 자식도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양적 기준은 그냥 양적 기준으로 보시고 너무 많이 벗어나 있지 않다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대칭입니다. 좌우 대칭.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여기 적혀 있는 질적 기준, 즉 축에서 벗어나지 않는 회전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세요. 봉의 회전을 할 때 봉의 높이가 변하는지 혹은 회전 끝범위에서 봉이 좌우의 대칭을 만들고 있는지 요거 두 가지를 체크하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내려와서 저기 벽에 가서 한번 서보실게요. 그쪽에 기대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레터럴 플렉션 검사를 하게 되는데, 자, 이 레터럴 플렉션 할 때 여기 저희는 다 여기 서서 검사할 거예요. 즉, 이 오른쪽 손과 왼쪽 손의 바의 위치가 달라지면 양쪽의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 얘는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레터럴 플렉션 할 때는 만약에 이까지 왔어요. 그러면 차이를 쉽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하지만 응용으로는 이런 곳에 서서 하셔도 됩니다. 이해되셨죠? 한쪽 손은 여기 가죽에 걸려요. 근데 한쪽 손 이쪽 레터럴 플렉션은 여기 밑에 하단에 걸려요. 좌우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좌우 대칭, 비대칭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기준 물체를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이때 레터럴 플렉션 검사할 때 기준 갑니다. 양쪽 발을 대략 5에서 10cm 벌립니다. 뒤꿈치가. 이렇게. 그 다음에 벽에서부터 선생님 발의 반보 앞으로 나옵니다. 대략 한 10cm 정도에서 15cm 나오면 되겠죠. 자기 발의 반보니까. 그 다음에 세 가지의 랜드마크를 지켜줍니다. 첫 번째, 세이크럼을 벽에 붙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골반을 살짝 어떻게 해야 돼요? 약간 그쪽 포스테리어 틸트로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스캐퓰라의 미디얼 보더를 벽에 붙입니다. 스캐퓰라의 미디얼 보더. 그 다음에 EOP. 자, 선생님 손 들어보세요. 그리고 자기 머리 뒤에 올려보세요. 그리고 뺑 돌려보세요. 그러면 선생님 툭 튀어나온 거 하나 있죠. 그것을 우리는 EOP, 외후두 융기라고 표현합니다. 요 세 가지의 랜드마크를 붙여주시고 검사를 시행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부터 레터럴 플렉션 먼저 가볼게요. 자, 선생님이 대표 주자입니다. 이쪽으로 나와서 여기 앉아보세요. 자, 요런 게 있으면 제일 좋죠. 근데 없을 때는 자, 요런 걸로 대체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앞에서 딱 서서 보세요. 자, 레터럴 플렉션 오른쪽 해보세요. 오케이, 끝까지 갔나요? 자, 저때 거의 50에 딱 가 있죠. 네. 반대쪽 해보세요. 자, 이쪽은 50을 넘어서고 있죠. 그럼 어디에 제한이다? 오른쪽으로 갈 때 제한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양적 기준은 비골두까지 내 긴 손가락이 대이는 게 정상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좌우의 비대칭 그리고 움직임을 어떻게 잘 가져갔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자, 이 양적 기준에 안 맞는 사람, 선생님 팔이 보세요. 만약에 길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양적 기준은 충족할 확률이 높겠죠. 실제로 가동 범위가 부족하더라도. 혹은 반대로 선생님 지금 다리가 지금보다 1.5배 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비정상이 나올 확률이 높겠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양적 기준은 그냥 그대로 쓰시고 질적 기준과 좌우 대칭 검사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자, 이때 좌우 대칭도 중요하지만 질적 기준도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질적 기준, 움직임 손상이 나타나는 보상작용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레터럴 플렉션 하는데 플렉션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 EOP랑 미디얼 보더가 떨어진 상태에서 하면 어떻게 돼요? 레터럴 플렉션, 순수한 레터럴 플렉션이 아니라 플렉션이 섞였죠. 그리고 내려가 보세요. 그러면 훨씬 많이 내려가져요. 두 가지를 꼭 잘 체크하세요. 즉, 시상면상의 몸이 앞뒤로 움직이는지 관찰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 또한 보상작용인 겁니다. 두 번째 보상작용, 펠빅의 움직임 보상작용입니다. 자, 이렇게 레터럴 플렉션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대쪽 뒤꿈치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쑥 더 갑니다. 왜 그래요? 펠빅이 엘리베이션이 일어나겠죠. 발을 떼버리면. 또 마지막 제일 많은 보상이에요. 제일 많은 거. 레터럴 플렉션 해보세요. 이때 세이크럼의 위치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바뀌었죠. 세이크럼을 반대로 움직여 보세요. 그렇죠. 반대로 골반을 빼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더 내려가게 되겠죠. 이해되셨죠? 이런 식의 세 개의 가장 보상작용이 많습니다. 움직임 손상인 거예요, 이거.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터럴 플렉션의 검사, 로테이션의 검사했는데 한 가지만 가져가겠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해요? 대칭. 그렇죠. 대칭이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뭘 중요해요? 질적 기준, 즉 얼만큼 잘 움직였느냐. 이해되시죠? 움직임을 어떻게 잘 가져갔느냐, 예쁜 움직임을 했느냐, 안 예쁜 움직임을 했느냐, 그 문제인 거예요.